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의 대선을 치를 때요, 중국이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FBI 본부가 그 부정선거 있다는 내용을 완전히 차단시켰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폭스뉴스가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미국의 FBI 신임 국장 캐시 파텔이 아마 크나크게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요, FBI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 공산당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량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 유통했다는 첩보에 대한 조사를 본부 차원에서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요, 미국 정치권과 정보기관의 신뢰성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요, 최근에 FBI 국장 캐시 파텔이 기밀을 해제하고 상원 의원, 법사위원장 척 그레슬리에게 보낸 당시 FBI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조한 신분증을 통해서 미국 대선 개입했다, 그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입니다. FBI 알바니 현장 사무소는요,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미국 내 중국계 유학생, 친중 인사들에게 이조 신분증을 제공해 부정 우편 투표를 유도했다는 첩보를 접수했습니다. 실제로요, 2020년 상반기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 약 19,888장이 세관에 적발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FBI 보고서의 직접적 연관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 FBI 본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첩보 보고서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첩보 보고서는요, 그 당시 FBI 국장이 크리스토퍼 레이지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의회에서 조직적인 전국적 유권자 사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부정선거를 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증언한 바로 다음날 본부 지시에 따라서 회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의회에서 그런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사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다음날 본부 지시에 따라서 그러한 보고서가 회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부는요, 보고서가 레이 국장의 증언과 상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해당 보고서의 모든 사본을 파기하고 컴퓨터 시스템에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본부가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죠, 현장에. 그런데 그 현장의 요원들은 야, 무슨 소리냐, 정치적 이유로 정보가 은폐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권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배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현장에서는, 현장의 그 FBI 요원들은 반발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보 은폐 논란이 있다. 그래서 FBI 내부 이메일에는 정치적 함의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분석가의 역할은 정보가 공개 증언과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 요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정보를 억누르는 것은 조직의 임무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들이 현장에 있는 그런 요원들이 말이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BI 공식 입장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FBI는 해당 첩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정보기관이 해당 정보를 검증하거나 반박할 기회조차 차단을 했습니다. 자, 이 사안은 최근에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추가로 기밀을 해제하고 상원 법사위원장이죠. 척 그레슬리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폭스뉴스는 바로 이 기밀 해제된 FBI의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언론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말이죠. 부정선거하면 전혀 기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진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진실 앞에서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부정선거 밝히는 사람들은 결국 진실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 의원 법사위원장인 그레슬리 위원장은 이 기록들을 FBI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가안보 임무를 저버렸음을 보여준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폭스뉴스는 이 같은 FBI의 결정이 조직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FBI는 해당 첩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그 당시 FBI 국장이던 크리스토퍼 레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수사를 중단했는지 당연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FBI 내부의 특정 세력이 민주당 혹은 중국 측과,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의 간부와 중국 측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열 4일 누굽니까? 왕우닝도 미국의 민주당 세력들과 그런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내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폭스뉴스, 뉴욕타임즈, 워싱턴타임즈를 보고요, 해당 사안에 상당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이죠. 2일 밤 9시 40분이니까 한국 시간 3일입니다. 3일경 트루스 소셜입니다. 트루스 소셜 SNS에 이 폭스뉴스 기사를 포스팅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지지자들과 보수 진영에서 이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미국 내외의 선거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한국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한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국내 보수 진영과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논란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됐거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향후 추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양정철이가 과거에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잖아요. 양정철이가 중국의 누굽니까? 왕우닝하고 MOU도 체결하고요. 21대 대선 총선했을 때 말이죠.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그 양정철이 그 인터뷰 기사 보세요. 그냥 손을 부르르 떨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정보기관의 신뢰성과 선거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간첩들이 말이죠. 스파이들이.
지금 FBI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첩보를 차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는요, 정보기관 개혁 투명성 강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조사와 관련해서 향후 의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나 독립적 조사 요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 대선 부정선거 논란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지금 FBI에서 말이죠. 지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이런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 사기 음모로 위협을 완전히 크리스토퍼 레이가 경시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조셉 바이든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번에 FBI가 다시 수사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청문회도 열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부정선거가 중국의 이런 뭡니까? 전산 조작, 이 스파이,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을 당했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파헤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민주당, 사실은요,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트럼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말이죠, 트럼프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나큰 운명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되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로 이 내용을 알려지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빨리 이 중국의 왕운잉이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조작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공개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마 미국의 트럼프가 왕운잉 같은 서열 사이 여러분 보셨죠? 미국이 이란 공격하는 거 봤죠? 아마 김정은이도 떨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그 서열 또 이 누굽니까? 서열 많이 있습니다. 여기 2위, 3위 뭐 많아요. 왕운인기가 지금 서열 4위 아닙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미국의 폭스뉴스, 워싱턴 타임즈, 뉴욕 타임즈가 지금 미국의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의 간첩들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FBI 관리들이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FBI 국장이 의회에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짓은요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SNS를 보니까요, 이 폭스뉴스 기사를 포스팅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할 일이 뭐 산적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즉각적인 이런 반응을 내는 거 보니까요,
아마 의회에서도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정선거도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육군 준장 출신이 있죠. 누굽니까? 스콧 페리. 스콧 페리 의원에게도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의 좀 부정선거도 좀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부정선거가 밝혀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보게 되면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100일 기점으로 해서 기자들하고 그 회견을 하게 되는데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연 내용을 보니까 참 뭐 거창하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행일치, 언행일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통합입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독단과 부패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특별감찰관법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특별감찰관이, 초대감찰관이 사퇴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특별감찰관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재명이가 무슨 실용주의다, 뭐, 성과주의다, 이렇게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실천이 될까요? 그리고, 회견하는 것 보니까 무슨 소통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말이죠. 김민석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야당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자, 뭐 대통령은 뭐 초심 잃지 않고 뭐 언론과 접촉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이죠, 장관들 뭡니까, 김민석이 그 국무총리 다 범죄자 아닙니까? 배추도사야, 배추도사. 배추를 투자해가지고 뭐 한 달에 450을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은 태양광 왕 아닙니까? 집사람이 그 태양광 관련된 대표이사 아니에요? 뭐 처분했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정성욱 18기 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국회의원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 간 것 같은데, 공소 뭐 취소하는 거, 그거, 참. 권오리 보세요, 보훈부 장관. 커피 취업했잖아요. 조현이 외교통상부 장관은 뭐 도로 투기하고 말이죠. 위성락이는 부동산 왕 아닙니까? 한성숙이 음란 유포했고 말이죠. 노동부 장관은 뭐 음주운전했고, 참 뭐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남편이 그 주식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련된, 야, 진짜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지금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4대 악재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 부채는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정부부채 2000조, 기업부채 2734조 아닙니까? 가계, 정부, 기업 60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6월 4일 날 취임하고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하지요. 18조 원을 갖다 썼어요.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민생 뭐 1인당 뭐 얼마? 15만원, 25만원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다 갚아야 할 돈이라고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 그 회견하는데 기자들 질문하는 거 보세요. 에? 한신스럽습니다. 기자 정신들이 없어. 기자 정신들이. 응? 그리고 뭐 전국의 지방지 다 모아놓고 말이죠. 소통한다고. 이게 소통입니까? 이재명이는 언행일치 지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생자금 풀면은요, 물가 올라갑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뭐 2.2% 올랐다. 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값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심각한 게 관세 아닙니까? 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분은 그건 통상 전문가입니다. 에? 40년, 50년을 말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일을 했는데, 에? 내란 공조죄를 해가지고 특검에서 지금 뭐 어제 특검 받으러 가는데 말이야. 수사관이 말이죠. 한덕수, 팔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에? 이래가지고 나라가 무슨 발전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경제 4대 악재, 부채 늘어난다, 물가 잡지 못한다, 집값 올라간다, 관세 폭탄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왔어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외쳐야 됩니다. 6월 3일 대선은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7일날인가 8일날 8일날 9일날 미국의 국무장관이잖아요. 국무장관 방한하기로 했는데 취소시켰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건설업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생기게 되면은 건설회사 매출액의 3%를 과징금 물리겠대요. 과징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법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의 제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 부정선거를 밝히는 겁니다. 22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53명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미국에서도 대선 부정이 밝혀지고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한국에 관련 있는 거 밝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밝혀지고 왕원인이 그 사실 밝혀지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